일부.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너무 가까워지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할까요? 여기 62세의 어머니 오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과 사회적 기대에 도전한 용감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간 홀로 지낸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돌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생활은 무급 노동과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의 연속이었고, 오라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을 충격에 빠뜨린 용감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라의 회복력과 자기 발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여정을 함께 만나보세요. 오늘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62세의 오라는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딸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은퇴 후 오라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지 1년 후 오라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후로는 아들과 그의 가족과 더 이상 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줄곧 혼자 지냈어요. 60세가 되어 은퇴한 후 아들이 저를 외로워할까봐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동의했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저를 잘 대해줬어요. 같이 잘 지냈고, 저에게 집안일을 너무 하지 말고 밖에 나가 춤추거나 산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점점 저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요리와 집안일 전부, 심지어 아이 돌보는 일까지 떠맡겼어요.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누리길 원했는데 어느새 저는 그들 가족의 무급가사 도우미가 된 것 같았어요. 은퇴 전에 저는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고향에서 야채를 키우며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지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저는 그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로 전락했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죠. 어느 날 토요일 밤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4일간 휴가를 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봐달라고 말하더군요. 제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들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저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어요. 친구를 만나거나 잠시 쉬고 싶어도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죠.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불평했지만 저는 결심이 굳었어요. 저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죠. 고향으로 돌아가 제가 꿈꿔왔던 은퇴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드디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절반은 이미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해요. 오라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녀가 아들의 집을 떠나 독립을 되찾은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를 선언한 대담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선택은 노년 부모에게 부과된 전통적인 기대를 깨고 자녀를 끝없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역할이라는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간 오라는 단순히 무급 노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자기 충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라의 이야기는 종종 가족 의무와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나이든 성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경험은 사회적 압박과 가족의 기대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혼자 살게 된 오라는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텃밭에서 야채를 재배하며 그녀가 한때 꿈꾸었던 소소한 기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라의 여정은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2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 일상 속 작은 활동들이 주는 큰 변화. 노년기에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생각보다 더 간단합니다. 지역사회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정원 가꾸기, 자원봉사 또는 여행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활동들이 어떻게 기분을 향상시키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당신의 행복과 웰빙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 커뮤니티 수업이나 동아리에 참여하기. 노년의 행복을 위한 길. 노년기에 커뮤니티 수업이나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영향력 있는 활동은 황금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업이나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은 목적과 일상을 제공해 줍니다. 그림 수업, 독서 동아리 또는 요가 수업 등 정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하루를 구조하고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노년기에 흔히 겪는 외로움과 지루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킵니다. 수업이나 동아리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료애와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된 우정은 의미 있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삶을 더 즐겁고 덜 고립되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새로운 공예를 배우거나 책을 토론하는 등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노년의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참여는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이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또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많은 커뮤니티 수업, 예를 들어 춤이나 요가는 신체 건강을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이동성, 균형, 그리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낙상과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더 오랜 시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은 매우 즐거울 수 있습니다. 취미를 즐기거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행복은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이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돕기. 노년의 행복으로 가는 길. 자원봉사와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은 노년층의 행복과 웰빙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 그들은 단순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개인적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원봉사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며 서로를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소속감과 삶의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둘째, 자원봉사는 성취감과 자아 존중감을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게 될 때, 이는 그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자신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만족감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거나 지역 푸드뱅크에서 돕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등 모든 친절한 행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 기회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요구하며 이는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시킵니다. 신체 건강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 활동은 신체적인 과업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자선 행사를 위해 동네를 걷기 또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돕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지내는 것은 노년기의 좋은 건강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원봉사는 또한 일정한 루틴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규칙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은 어르신들이 일상 스케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은퇴 후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친절과 관대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더 많이 베풀수록 더 행복해지는 긍정적인 순환이 생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불안과 우울감을 줄여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3. 노년의 행복을 위한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활력을 유지하고 자연과 연결되며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정원 가꾸기는 행복과 충만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혜택. 정원 가꾸기는 식물 심기, 잡초 제거, 물 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의 유연성, 근력, 협응력을 향상시키며 꾸준한 움직임을 통해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원 가꾸기는 고강도의 운동이 필요 없으며 노년층에게 적합한 신체 활동입니다. 정신적 혜택. 정원 가꾸기는 뇌를 자극하고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식물을 심을지 계획하고 각 식물의 관리 방법을 기억하며 해충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작업은 좋은 정신적 운동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채소나 꽃을 가꾸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서적 혜택. 정원 가꾸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식물을 돌보고 그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대할 무언가가 생기고 고요하고 명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녹색 식물과 꽃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면 불안감이 감소하고 평온과 안정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혜택. 정원 가꾸기는 또한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정원에 참여하거나 이웃과 정원 가꾸기 팁을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서적 안정에 필수적이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원 가꾸기는 노년층에게 보람있고 즐거운 활동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정신적으로 몰입하게,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게 해줍니다. 일상 속에서 정원 가꾸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삽을 들고 씨앗을 심으며 당신의 정원과 행복이 함께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4. 행복한 노후를 위한 평생 학습. 나이가 들면서도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행복과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평생 학습을 받아들이면 현대 사회의 복잡함을 잘 헤쳐나가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일상에 빠져 새로운 도전을 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두뇌를 날카롭고 활기차게 유지시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도 배운다면 삶은 더 편리해지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용적인 지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학문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현대적인 도구와 기술을 다루는 법을 알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소통을 위한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또한 일상적인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평생 학습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요리 수업을 듣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활동은 재미있고 보람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정서적 안녕에 필수적입니다. 시작하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에서 노인들을 위한 수업을 제공하는 자원을 찾아보세요. 많은 도서관이나 지역 대학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지원과 격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생 학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노후의 행복과 독립을 유지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두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면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5.
노년의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은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상과 요가 같은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킵니다. 명상. 명상은 정신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쉬기 또는 간단한 단어나 구절에 집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루에 몇 분만 명상해도 마음을 맑게 하고 불안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은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어 인생의 어려움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요가. 요가는 신체적인 움직임과 깊은 호흡, 명상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많은 자세가 노인들에게도 적합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유연성 근력, 균형을 개선하여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의 호흡 운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요가 실천은 더 나은 수면, 통증 감소, 그리고 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대화하기. 때로는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 그룹에 참여하거나 상담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지지 그룹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담사는 불안, 우울증 또는 기타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과 대처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기.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또는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두뇌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목적의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명상, 요가, 대화,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축, 행복한 은퇴를 위한 여행과 탐험. 은퇴 후 여행이 어떻게 기쁨과 설렘을 더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여행과 탐험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은 매우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황금기를 모험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여행은 신체를 활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역사적인 도시를 산책하거나 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해변가를 걷는 등 여행 중에 움직이는 활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여행은 두뇌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다양한 언어, 음식, 전통,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극은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경험입니다. 셋째, 여행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켜줍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하거나 단체 여행에 참여하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함께한 경험과 모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더불어 여행은 자유와 모험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은퇴는 그동안 꿈꿔왔던 장소를 방문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험심은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은 감정적 안녕을 향상시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설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즐거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 모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해줍니다. 여행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여행과 탐험은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멋진 방법입니다. 신체를 활발하게 유지시키고 두뇌를 자극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자유와 모험을 제공하며 감정적 안녕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니 짐을 싸고 다음 모험을 떠나보세요. 황금기는 인생에서 가장 신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7. 노년의 행복을 위한 가족 및 친구 모임의 중요성. 노년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임을 주최하는 것은
행복과 연결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신적 및 감정적 안녕을 촉진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이러한 모임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고립감을 느끼거나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이러한 공백을 채우며 동반자와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때로는 눈물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노인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로, 이러한 모임은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은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기억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두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임은 기쁨과 오락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들을 축하할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놀이, 노래, 춤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임은 중요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위로를 제공하며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지지 체계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모임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임을 주최하는 것은 노인들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사회적 연결, 정신적 자극, 기쁨, 감정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이는 노력이 노년기의 따뜻함과 행복을 선사하며 노인이 삶을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 노년의 가벼운 신체 활동으로 활력을 유지하기. 어떤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칠 수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 비밀은 종종 가벼운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거나 부드러운 운동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고 사회적 연결을 맺으며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년기를 인생 최고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걷기는 노년층에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무료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거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동네를 걷거나 공원을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심혈관 건강이 향상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자연을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무리가 적은 저충격 운동으로 특히 무릎과 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줍니다. 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전거는 다리를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자유와 모험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수영은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운동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힘과 유연성,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의 부력은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어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많은 지역 사회센터에서 노인 친화적인 수영 수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운동과 사회적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수업은 천천히 통제된 동작을 통해 균형을 개선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또한 조용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평화와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벼운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또는 부드러운 운동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이 모든 활동은 신체를 강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높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삶을 즐기며 황금기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9. 지적게임 참여, 노년기의 행복을 위한 길. 왜 어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총명하고 즐거워 보이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 비밀은 종종 지적게임에 대한 참여에 있습니다. 체스, 스토쿠 혹은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입니다. 이는 정신적 민첩성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행복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째,
지적 게임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체스나 스도쿠 같은 게임은 두뇌에 자극을 주는 운동과 같습니다. 이 게임들은 뇌를 도전하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 저하를 늦추고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이러한 게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적 게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즐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게임을 친구와 함께 하거나 체스 대결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회적 측면은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기여하죠. 사회적 연결은 정서적 안정에 필수적이며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지적 게임은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스도쿠 퍼즐을 풀거나 체스에서 이기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의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지적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이 활동에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은 더 행복하고 충실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적 게임을 하는 것은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총명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며 감정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쉽고 즐거운 습관은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인생의 황금기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체스판이나 스토쿠 책을 꺼내어 그 혜택을 누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10. 글쓰기의 힘. 일기 쓰기 또는 책 쓰기. 나이가 들었을 때 일기를 쓰거나 책을 쓰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이 활동은 황혼기를 더욱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회상과 기억.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일상 속의 생각과 기억, 경험을 글로 적어 나가면 자신을 형성해온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으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신적 자극. 글을 쓰는 활동은 두뇌를 활발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뇌를 위한 운동과도 같습니다. 글을 쓸 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활동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두뇌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표현의 장. 글쓰기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감사 등 다양한 감정을 글로 적음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이 위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안전한 방법이며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혜 나누기. 특히 자신의 삶이나 경험에 대해 책을 쓰는 것은 가족이나 후세에게 지혜를 나누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삶의 교훈은 하나의 유산으로 남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기억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의적 성취감. 글쓰기는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회고록, 소설, 시를 쓰든 상관없이 글을 쓰는 동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창작 활동은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일상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관계 형성.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신의 일기나 책을 공유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로 인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글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기 쓰기나 책 쓰기는 단순히 종이에 글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회상, 정신적 자극, 감정 표현, 지혜 나눔, 창의적 성취, 관계 형성이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활동을 받아들이고 황혼기를 성장과 기쁨의 시기로 변화시켜 보세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